자, 이제 1, 2월 이제 기본 강의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이제 입문과정으로 이제 민법 총칙에 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배웠는데, 이 내용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민법의 아주 기본이 되는 건 이제 민법 총칙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민법 총칙의 내용을 물권법에다 써먹고, 계약법에다 써먹고, 그리고 특별법에다 써먹습니다. 그래서 1월 달하고 2월 달에는 이제 전체 수업 내용 중에 한 70%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을 수업을 할 거예요. 자, 맨 앞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민법의 이제 뜻인데요. 민법의 뜻은 이렇게 보통 개념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교재에다가 그 22페이지 있죠? 22페이지 그 제1절 법률 관계와 권리 의무 위에다가 민법의 뜻을 하나 써두시기 바랍니다.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이렇게 쓰세요.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들 사이에 법적인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법이 이게 바로 민법입니다. 자, 뭐 개인 간이라는 건 뭐 개인과 개인 사이니까 뭐 별 내용이 없고, 그다음 법률 관계는 이제 말 그대로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를 말해요. 뭐에 의해?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 관계. 그리고 법률 관계하고 이제 정 반대되는 개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인간 관계예요. 여러분 요까지만 쓰시면 돼요. 그 뒤에 내용은 이제 특별히 그 수업에 집중만 하시면 되고, 뭐 특별히 쓰세요라는 내용 빼고는 계속 칠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법률 관계하고 정반대되는 개념이 이제 인간 관계인데, 이 인간 관계는 인간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법 외적인 생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활 관계를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민법이니까 이제 법을 중심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의 규율을 받는 생활 관계를 법률 관계라고 하고, 법 이외의 다른 도덕, 종교, 관습 이런 것에 규율을 받는 걸 인간 관계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예를 이제 각각 하나씩 해볼 테니까 대독 칠판을 보세요. 자, 갑인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건물을 이제 팔았다는 겁니다. 매매 계약을 기준으로 하면 갑의 이름이 뭐죠? 도인입니다. 매도자가 아니고 매도인. 을의 이름 뭐죠? 매수인. 매매 계약 체결한 경우에 갑은 이제 을에게 이거 해줘야 되죠?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되고, 을은 이에 대해서 뭘 지급해 줘야 된다? 대금 지급해 줘야 돼요. 자, 일단 쉬운 건데 하나 맞춰보세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이러면 O예요, X예요? 대금은 금전에 한한다. 그럼 O예요, O.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반드시 돈을 줘야 돼요. 금전을 줘야만 매매가 되고, 을이 돈 말고 다른 걸 주게 되면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거죠. 물건을 맞바꾸게 되는 것이라 그때는 교환 계약이 됩니다. 자, 일단 쉬운 거. 매매에 있어서 대금은 뭐에 한한다? 금전에 한한다. 자, 그럼 얘네들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 체결한 건 법률 관계예요? 인간 관계예요? 법률 관계에 해당되죠. 법률 관계. 법률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갑이 건물 소유권 이전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이전을 안 해줬어요. 그러면 을은 갑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건물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할 수 있죠. 그러니까 판결을 얻고 난 다음에 판결문 가지고 자기 혼자 등기소에 가서 등기 신청하면 이 사람이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거꾸로 을이 대금 지급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갑은 을을 상대로 재판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러니까 대금 지급 청구 소송할 수 있죠. 판결 얻고 난 다음에 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경매 청구해서 경락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자기 대금 채권의 만족을 갑이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칠판 잘 보세요. 법률 관계는 아까 뭐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다? 법에 의해 규율되는 생활관계니까 법 규범의 특성상 어느 일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률 관계는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자, 그럼 아까 여러분 한 줄 요거 썼죠? 민법은 개인 간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 법률 관계 밑에다가 요걸 꼭 표시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갑이 이제 아버지예요. 아버지고 이제 을이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생일 선물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생일 선물 10만원짜리 하나 사주기로 약속했어요. 자, 근데 아버지가 사주면 되는데 아버지가 10만원짜리 선물을 안 사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건 법률 관계다, 인간관계다. 이건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한 게 오히려 이상하죠. 이건 무슨 관계다? 인간관계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인 경우에는 이건 법 외적인 생활관계를 말하는 거니까 인간관계에 기한 약속을 어기더라도 이건 강제적으로 이행하게끔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건 강제성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법률관계하고 인간관계는 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되는 거죠? 강제성이 있고 없고의 중요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내용은 대부분 이제 법률관계를 공부하려고 하는 건데, 요 법률관계하고 인간관계 그 구별 한계선상에 놓여져 있는 게 그게 호의관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이제 출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실까요? 2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되겠어요. 23페이지 보시면 그 동그라미 2번에서 호의관계에서 밑으로 내려오시면 그 사례라는 게 있죠. 사례. 자가용 운전자인 갑이 거기 세 줄 나와 있는데 그 세 줄을 눈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호의관계는 말 그대로 호의에 의해서 일정한 이익을 주고받는 생활관계인데 그 호의관계에서 이제 특별히 그 실제 생활에 많이 문제가 되는 게 호의동성 문제, 호의동성. 자, 갑이 이제 자가용 운전자입니다. 자가용 운전자고, 그 다음, 을은 지나가는 행인이에요. 자, 그러면, 요 자가용 운전자가 쭉 타고 있는데, 뭐, 비가 오는 거리에서, 이제 을이 이제 차를 태워달라니까 손을 흔든 거예요. 그럼 너무 추워가지고, 이제 차 잡을 길도 없고 그래서 지나가는 갑의 차를 세웠다는 겁니다. 갑이 이제 을을 호의로 동승을 시켰어요. 목적지까지 제대로 잘 데려다 줬다. 그러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즉, 요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한다,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그냥 인간관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관계? 인간관계. 자, 그런데 요 갑이라는 사람이 부주의하게 운전을 해서 갑의 과실로 을이라는 사람이 다쳤어요. 구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을에게 손해가 생긴 거예요. 그 손해가 1000만 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갑의 부주의로 인해서 을이 손해를 입게 됐어요. 그러면 호의관계는 원칙적으로 인간관계에 해당하지만 호의관계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이 손해를 누가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예외적으로 법률관계가 됩니다. 뭐가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하면 예외적으로 무슨 관계가 된다? 법률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률관계가 된다라고 그랬으니까 아까 법률관계는 이런 중요한 특징이 있다 그랬죠? 뭐가 있다? 강제성이 있다. 강제성이 있다. 그러면 요 을은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갑에게 손해를 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부분이 갑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갑은 지금 손해를 일으켰으니까 을이 입은 손해를 갑이 물어줘야 돼요. 그러면 요 갑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아니면 깎을 수 있다. 호의로 튀었죠. 갑의 부주의로 다졌어요. 그러면 갑은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줘야 된다. 아니면 깎을 수 있다. 칠판에 써놨어요.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줘야 돼요.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 아니에요.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걸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의 동승했다. 이것만 가지고 손해배상액을 까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손해 전액을 배상해 줘야 되는 거다. 아니면 손해배상액을 깎을 수 있는 거다. 전액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갑에게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불합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을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때는 1000만 원 손해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게 불합리하니까 이때는 을의 과실을 평가해서 갑의 손해배상액에서 까줄 수 있어요.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거 판사마다 보통 다른데 그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을의 과실을 한 30% 정도로 평가를 해줍니다. 그럼 그때는 이제 30%라고 판사가 이제 마음 먹었어요. 그럼 갑은 을에게 얼마만 물어주면 된다. 700만 원만 물어주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을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갑의 손해배상 액수를 깎아줄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까준다는 겁니다. 손해배상액을 까줄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액을 감경, 깎아주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전액배상이다. 깎을 수 있는 게 원칙이다.